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예. 4차 산업혁명과 해운항만물류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교시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 너무 많은 자료들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러한 기회들이 많지 않기에 좀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 나중에 공유해드릴 수업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개괄적인 내용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연 이러한 해운 항만 물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 물론 이 미래 예측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의 신의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또 숙명적으로 이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예측된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대응 방향을 찾아야 되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만은, 아마 이러한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또 어떻게 보면 더 어, 많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 일자리. 과연 이 4차 산업 이야기하면 일자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회원 항만 물류 분야의 이런 자동화된, 또 무인화된 이 시기에 나의 어떤 진료의 방향을 맞춰갈 건가라는 것들도 한번 잠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예. 아까 좀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지 않습니까? 이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기계력, 2차 산업은 전기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되면서 이런 발전된 기술이 결론적으로는 해운에는 이 범선에서 시작을 해서 증기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무인 자율화된 선박들로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주로 살펴봤던 항만은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산업의 죄화들을 그냥 단순히 양화하고 적화하는, 싣고 보내는 어떤 역할만 했다면, 2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공업 항만이 만들어지고 실제 수입을 위한 어떤 특화된 항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 자동화된 그런 항만들이 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초연결된 스마트 항만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전반적인 어떤 서프라이 체인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예, 전체적인 물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어, 어, 확보가 된 항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어떤 위상과 경쟁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만의 변화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체적으로는 이제 물류의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적으로 예전에는 해운은 해운대로, 항만, 물류는 따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해운 항만 물류가 전부 다 물류라는 어떤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연계되고 또 융합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도시, 이 밑에 보시는 부분이죠. 해운 항만, 해운에 있어서 항만과 도시는 원래는 별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론적으로는 해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포트가 결론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디지털 공급망과 연계된 그런 항만이 대두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스마트한 부분의 항만 물류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까라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어떤 그 디지털화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본다면요. 이 해운 항만 물류에 있어서의 어떤 키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 항만공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만의 여러 개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항만공사가 결론적으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화가 지금 시작이 이미 됐고요. 이 항만공사의 디지털화가 결론적으로는 터미널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이렇게 확장되는 지금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그 발전이 결론적으로는 항만 도시와 물류와
그리고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공급망까지도 디지털화가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마 여러분들이 근미래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발전은 근미래에 대한 예측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미 한 3단까지는 여러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변화들과 발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운 항만 물류, 물론 지금 육상에 또 많은 디지털화된 산업들이 이미 있고, 또 그러한 산업들이 선망의 직장과 직업이 되고 있지만은, 이 해운 항만 물류는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약한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아직까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회들이 아직까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 기술 중심으로 한번 이 해운 항만 물류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DHL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류 회사에서 그 1년 또는 2년 내에 이렇게 로지스틱스 트렌드 레이더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게 영어로 되어 있던 자료들이 이렇게 조금 어,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밑에 그 출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손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 DHL의 로지스틱스 트렌드 레이더를 조금 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기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해운 항만 물류라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또 스마트화된 어떤 부분으로 나아갈지, 어떤 기술들을 내가 채택을 할지에 대한 만약에 고민을 하시면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더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고요. 결론적으로 이 하이 임팩트, 요 중간석에 다가서 있는 이 기술들이 우리 해운 항만 물류,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큰 임팩트, 영향력을 주는 기술들. 물론 이 기술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로우 임팩트로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은 사회와 비즈니스의 추세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기술의 추세를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이 레이더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빨간색 점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향후 다가올수록 빨리 이것이 아마 실현이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술들은 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율운행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는 높지만은 아직까지 실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나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같은 이런 기술들은 이런 자율운행 차량에 비해서 아마 더 빨리 임팩트 또 확보된 상태에서 빨리 아마 실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레이더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에 이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 사물 인터넷은 좀 빨리 우리에게 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중간에 있을수록 어떻죠? 나에게 바로 또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서 이런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등회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이 임팩트로 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빠른 접근이 되어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레이더라는 형식을 통해서 DHL은 우리가 어느 기술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자리의 변화들, 옴니 채널의 물류, 여러 가지 채널들이 이제 물류에는 생기게 되는 거죠. 물류 시장과 또 4차대 보안과 같은 기술들, 슈퍼 그리드 같은 물류가 결론적으로 하이 임팩트한 기술로 우리에게 올 것이고, 기타 신선 물류라고 하죠. 예, 이건 좀 번역상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접근해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게 방금 보시는 것은 5판이고 4판입니다. 이게 약간 다르시죠? 제가 이렇게 5판이고 4판인데요. 원래 자율운행 차량이 4판에서는 상당히 좀 하이 임팩트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했지만, 좀 여기 보시는 부분 보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로우 임팩트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마 바뀌었다라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은 오판에서는 요 위치였는데요. 자,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예,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만큼 인공지능은 더 하이 임팩트하게 와닿았고, 예, 죄송합니다. 와닿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 사판에서 설명을 할 때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실현 가능성이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좀 이 부분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향후에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거의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어떻게 보면 어느 분야에 내가 좀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타 또 다른 그 컨설팅사에서도요, 이렇게 그 어떤 공급 사슬 전체적인 어떤 공급 사슬에 있어서 어떤 기술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이런 방식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가트너에서는요, 하이퍼 자동화, 디지털 공급 사슬의 뒤인 뭐 지속적인 지능화, 인공지능, 뭐 몰입 경험 이런 여러 8가지 기술들이 향후에 아마 공급 사슬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DHL하고 좀 다르죠. 각각의 그 기업들이 각각의 보는 포인트가 약간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의 변화들 그리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 인재들이 결론적으로는 산업에서 많이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한 인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기존 이 산업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현이 되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이노베이션 트리거죠. 이렇게 태동이 되어서요. 이 각각의 어떤 전망치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시면 설명 가능한 AI가 지금 인공지능이 이 설명이 되지 않는 AI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아마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할 수 있는 AI가 지금 요 오른쪽에 2020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와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AI나 또 그 다음에 엣지 AI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요 오른쪽으로 좀 발전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기대치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것들이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산업의 기술의 변화는 또 우리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여러분들 전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강의의 또 핵심 동영상입니다. 이 강의 동영상이 한 3분 정도 되는 좀 긴 동영상이지만 칼마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어떤 해운 항만 물류 쪽의 어떤 장비 업체가 2060년대에는 이 우리의 항만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네,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60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Our world will be a very different 일단 place. 한번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have plenty of clean energy, 친환경 limited natural resources, 바로 and 환경에서 services will 우리가 be more 살게 될 personalized 것이고 and efficient. 각각의 효율들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The 기술이 most 발전할 precious commodity 것이다라고 will be 설명을 하고 data, 있습니다. which will be integrated into our lives. Data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way the world trade operates. 그렇죠. 즉 데이터 기반의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You can even order your own personalized blend of fresh coffee 예를 directly 들었죠. from a 예, local 바로 producer. 여러분들이 미래의 2060년도에 커피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커피를 한 잔 먹고 싶다. 또 어느 수준의 어떤 커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주문이 바로 예, 그 원산지인 케냐로 가는 사례들을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바로 농부에게 Your order will be shipped within 바로 minutes. 주문이 접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문을 받은 바로 생산자가 The smart container knows its contents and 파이프루프를 destination. 통해서 원산지에 소재하고 있는 항만으로 이렇게 그 Every move it 스마트 makes will be fully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automated. 컨테이너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것이 It will 바로 automatically 항만입니다. join other 2060년의 containers 항만. bound for the same destination. 이곳에서는 아주 모듈화된 다양한 스마트 컨테이너들이 무인 이송 Terminals will be complete 선박을 logistic 사용을 해서 ecosystems, 이렇게 이송이 되는 acting as 모습. global 우리가 지금 보고 interchange 있는 points 컨테이너 for an 항만의 on-demand 모습과는 너무나 society. 다르죠. 그리고 친환경의 스마트화된 이 As everything is 선박에 의해서 이송이 connected, we will be 되게 able to 되고요. predict 고객은 exactly 이게 when 방금 goods will 뭐냐면 arrive.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커피가 언제쯤 되면 나에게 Everything will run 오겠다라는 것을 smoothly 정확하게 as 예측을 할 predictive 수 있습니다. maintenance is continually 그리고 지금의 performed on 모습은 all 바로 equipment 유지보수도 to avoid 완전 무인 downtime. Artificial 자동화된 intelligence 방식으로 is combined 운영된다는 with human experience and 그래서 knowledge 이거는 to 바로 solve more AI가 complex 우리 problems.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결부가 되어서 되고요. 이거는 Parts will be 부품이 printed on site 이제 when 3D needed. 프린팅을 통해서 Efficient and 거고요. seamless 이 operations 만들어진 are critical. 부품이 드론을 사용을 해서 교체가 되는 모습입니다. 고장난 부분의 교체가 이런적으로는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이 When 된 cargo 부품을 arrives 사용해서 at the 드론이 quayside, 바로 it is 교체하는 unloaded 모습을 immediately 보여드리고 and delivered to 자, its 이제 목적지 향에 destination. 도착한 이 스마트 컨테이너가 모듈화되어 있죠. 이제 바로 배송이 되는데요. 이 배송도 완전 무인 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고객까지 하이프루프라고 하는 첨단 이송 기술을 사용을 해서요. In 바로 나에게 올 2060, 것이고, we will be more 이렇게 connected 온 than ever. 커피를 We will 우리는 live in a smart, global ecosystem 집에 that will 앉아서 bring us 편안하게 closer together.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면 좀 상당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황당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들을 빨리 어떻게 보면은 깨우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동영상이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어떤 그 스마트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항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결국 항만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항만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변화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앞에 있던 어떤 해운도, 그 다음에 물류도 같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최초에는요, 2018년도에는 우리 그 항만을 자동화로 먼저 시키고, 그 다음 정보 체계나 지능화, 친환경화를 이렇게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그 생산성이 향상은 되겠지만 또 인력에 대한 여러 그 저항들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조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화와 지능화가 좀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그 융합이 된 어떤 스마트화 유형 2와 3에 해당이 되겠죠. 어떤 스마트화된 어떤 한국형의 어떤 스마트 항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지능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그 저항이 적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운 항만 물류 분야에 자동화든 지능화든 스마트화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그냥 자동화만 하고 지능화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그런 이 해운 항만 물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얻어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역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그 해운 항만 물류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 그 스마트화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해운 항만 물류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런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하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은 직무 전환이 얼마만큼 될 거냐라는 거죠.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는 아마 2030년, 40년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최소 14%에 달하는 3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직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마 변화될 것이다라고 여기에서는 맥킨지가 이렇게 지금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채택률은 그 나라의 어떤 실정, 그리고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임금 수준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채택률이 2030년도에 인도는 한 9%, 그리고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은 한 20, 퍼센트가 넘는 그런 어떤 자동화에 대한 채택률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여긴 표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자동화 채택률을 아마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이제 어, 뭐 그런 자리가 지금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의 직무는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무는 자동화, 무인화 또 고도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새는 공부하기 상당히 또 편한 부분이 있죠. 예, 직접 하지 않으셔도 유튜브나 또 기타 어떤 온라인을 사용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까 앞서 보셨던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기술이 되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과연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늘 이 질문은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 감소된다라는 그 측에서는요. 어쨌든 동일 기준의 어떤 일자리들은 계속 그 매출 기준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감소되었다라는 거죠. 즉 지금 보면 매출이 그 비슷한 수준인 GM과 그리고 또 구글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같이 매출이 한 110억 불, 140억 불에 해당이 되는 이 기업의 직원이 이 1979년도에 GM이 110억 불의 매출이 나왔는데 직원이 80만 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은 140억 불의 매출이 나왔을 당시에 5만 8천 명만 이렇게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어,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아마 더 이 직무의 변화에 즉 감소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 영국의 경우에 직업이 대부분 이제 그 컴퓨터로 대체가 됐지만은 실업률에는 큰 어떤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업률이 뭐 0%가 되거나 뭐 한 자릿수가 되거나 그렇지 한 어느 그 영역 이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그 예전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업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거다. 어떤 기술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면 새로운 어떤 직종들이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두 개가 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일정 부분의 일자리는 또 변화가 없거나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고 또 진출을 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어느 영역으로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영역을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영역들은 아무래도 좀 그 한계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직장도 있어, 그런 직업도 있어, 그런 직무도 있어 하는 이런 어떤 직무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숙제가 바로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는요, 2014년도에 자국 내에 있는 여러 직종들이 과연 얼마만큼 자동화가 될 것인가를 한번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자료에서 나오다시피 선언은 자, 메뉴에 있는 자료가 선언이 한 89%가 자동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쪽 그 가로축은 그 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도 낮은 데다가 예, 바로 자동화율이 높은 것이 어떤 선언 분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진출하게 되는 이 물류 분야도 79% 이상의 어떤 자동화율이 2014년도에 조사를 했으니까요. 예, 지금은 더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조선업, 그 다음에 어업 등이
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가 굳이 높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얼마만큼 수준이 되는, 즉 고임금을 주는 직종이 하냐는 것도 지금 중요한데, 어쨌든 이 자료에서는요, 이런 어떤 7, 80% 이상의 어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자리 10개 중에 8개는 없어지거나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F에서는 그 세계 회사 대학이라고 하는 WMU에다가 2019년도에 트랜스포트 2040이라는 보고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해운 항만 물류 분야의 자동화가 얼마만큼 될 거냐라고 예측을 하는 어떤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분야인, 또 높은 임금을 받는 분야는 현재 그 직무의 자동화율이 가로축입니다. 한 3, 40%에서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자동화 가능성이 이제 세로축입니다. 즉 7, 80% 이상이 지금 높은 임금을 받는, 또 좋은 직종이라고 하는 기계와 장비와 관계된 해운 항만 물류의 부분들은 다 자동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에 비해서 이제 선원들이 있는 도선사, 항해사, 선장은 자동화율이 적고, 뭐 기관사는 아주 뭐 한 자릿수에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좀 씁쓸한 면이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선원들은 자동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는 자동화하지 굳이 많은 자금을 들여 자동화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저렴한 어떤 인력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해외의 어떤 인력들이 바로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원들은 그렇게 자동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자동화 많이 안 돼서도 오히려 우울한 그런 어떤 전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 많은 자료들이 또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결론은 이제 조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결국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변화시켜야 되고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해운 항만 물류 관련된 전문 지식들이 바로 하드 스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하드 스킬은 전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드 스킬을 키워가야 되고요. 게다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이 소프트 스킬은 이 변화에 대한 여러 유연성, 민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 대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 또 기계와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 릴레이션십과에서 어떻게 잘 대응하고 협업하고 협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소프트 스킬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WEF에서는요, 직업의 어떤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직무 역량 중에 필요한 것이 뭐다? 이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복합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여러 또 인지 능력 같은 부분들이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은 결론적으로 있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그것은 사람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기계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다양한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사이언스와 같은 여러 그런 어떤 그 기술의 어떤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강의들이 또 여러 강의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강의들을 좀 더 여러분들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금 결론을 하면요. 저는 여러 강의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언어는 지금까지 하셨던 외국어뿐만 아니라요. 또 한국어도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더더욱 여러분들 필요하신 건 뭐죠? 바로 기계 언어입니다. 요새 코딩이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많이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어들이 새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거 하고 계시다면은 좀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되고, 하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부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하면 결국은 아까 그 칼마의 그 2060 그 비전에서 보다시피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갖춰야 되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계 데이터 친화적인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를 즉 소프트 스킬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만물류, 해양 항만물류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멋진 아마 사회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아마 여러분들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또 만나서 아마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보는데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좀 정리하느라 좀 급하게 진행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